따라서 환자분은 이제 급성 경추 디스크 탈출증이 진단이 되셨고 힘 빠짐이 진행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주사 치료나 어떤 보존적 치료는 의미가 없고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을 막고 증상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척추신경외과 이나입니다. 오늘은 경추 디스크 및 협착증인 경우에 최소 침습 치료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사례 보고입니다. 젊은 여성 환자분이셨고요. 주된 호소는 경부통과 오른쪽 승모근 어깨 부위의 통증, 그리고 오른팔 저림 및 힘 빠짐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통증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으로 굉장히 강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상기 증상이 발생해서 다른 병원 내원해서 보존적 치료를 받고 또 경추 쪽에 신경주사 치료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차도 없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또한 오른팔의 전체적인 위압감, 힘 빠짐이 발생하여서 오른손 사용이 힘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과거력상 특이 과거력은 없으셨고 이학적 검사상 근력을 봤을 때 오른쪽 팔의 이두 근력이 정상에 비해서 그레이드 4로 살짝 감소된 소견 보이고 있었고 감각 또한 오른쪽 팔의 바깥쪽 부위가 만졌을 때 둔감한 느낌, 먹먹한 느낌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수술 전 MRI를 보시면 맨 왼쪽의 시상 단면에서 5번과 6번 사이에 검은 색깔로 디스크가 탈출된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면도 사진에서 보시면은 5번, 6번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후방으로 탈출해서 뒤쪽에 있는 척수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비교해서 보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 수액이 있고 수액을 감싸는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이 파열되면서 안에 있던 수액이 뒤로 빠져나와서 이 신경근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통증이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고 신경 손상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통증뿐 아니라 저림감이나 먹먹감 그리고 힘이 빠지는 위압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은 이제 급성 경추 디스크 탈출증이 진단이 되셨고 힘 빠짐이 진행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주사 치료나 어떤 보존적 치료는 의미가 없고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을 막고 증상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디스크 탈출이 있었고 또 하나 그것 외에도 이 바깥쪽으로 경추 추간공 협착증이 같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병변을 다 해결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수술이 결정이 되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전방 경추 유합술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방 경추 유합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인데요. 앞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분 전신 마취 이후에 목을 뒤로 신전시킨 상태에서 가로로 절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절개창을 벌려서 척추 디스크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병변이 되는 디스크를 드러내고 그 안쪽에다가 인조뼈를 삽입을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철판을 덧대고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전방 경추 유합술이고 이러한 방법을 실제 지금도 여러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효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침습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은 전방 경추 유합술에 비해서 우리가 전방이 아닌 후방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절개창이 비교적 작고 약 1cm 정도의 두 개의 구멍을 낸 이후에 한쪽 구멍으로는 내시경을 삽입하고 다른 쪽 구멍으로는 수술 도구를 삽입을 하여서 병변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한 이후에 병변을 노출시키고 그 병변을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환자분께는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을 설명을 드렸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환자분 양방향 경추 후방 감압술 실제 내시경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뒤쪽에 있는 뼈를 일부 제거하고 황색인대를 제거한 이후에 이렇게 신경이 바로 보이게 되는데요. 신경의 색깔이 굉장히 빨간색으로 부어있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그 병변이 심할수록 염증 반응이 심하게 오고 그로 인해서 신경의 색깔이 정상에 비해서 굉장히 빨갛게 부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눌리고 있는 경추신경을 살짝 제끼고 그 밑에 있는 병변을 찾으면 이렇게 바로 터진 디스크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터진 수액이고 이것을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잡아 빼면은 감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 신경이 이제 풀린 것이 관찰이 되고 신경의 밑에 있던 디스크도 제거가 되고 바깥쪽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던 협착증도 다 제거하여서 신경이 안쪽부터 바깥쪽 팔로 가는 방향까지 모든 부분이 다 잘 감압이 된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거한 디스크 사진인데요. 사이즈가 약 1cm 정도로 경추 디스크 탈출 환자치고는 상당히 큰 디스크가 터졌던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 비교입니다. 수술 전 5번, 6번에서 디스크 탈출이 있었던 사진이었고요. 수술 이후에
이 부분을 감압을 완료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이 사라지고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간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도 상에서는 이 뒤쪽에 관절이 보존되고 신경이 풀어진 모습이 관찰되고 피가 고이지 않도록 이 피주머니가 들어간 것이 관찰이 됩니다. 수술 후 경과입니다. 수술 시간은 약 35분 정도 걸렸고요. 수술 후 6시간 안정 이후에 환자분은 바로 거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외래를 마친 이후에 오후에 이제 환자를 보러 올라갔고요. 환자분께서는 오른쪽 심한 방사통의 저명한 감소를 말씀하셨고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 2일째 퇴원을 하셨는데요. 오른팔 통증이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오른쪽 팔 힘도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퇴원하셨고 수술 후 3주째 제 외래는 내원하였습니다. 지금은 통증이 거의 없어서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오른쪽 팔의 힘도 왼쪽과 이제는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다 돌아왔다. 따라서 저도 환자분께 더 이상의 약 처방 없이 치료를 종결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사례는 급성 디스크 경추 탈출과 추간공 협착증이 같이 있는 젊은 환자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방 경추 유압술로 물론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보식적인 방법은 기구를 삽입해야 되고 앞쪽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죠. 반면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은 뒤쪽으로 약 1cm의 절개창만 이용해서 내시경을 삽입해서 병변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례가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치료는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